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에 재직 중인 배성준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학생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본 ESG, 환경경영, 환경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과 분석에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네. 본 강의는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환경 부하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혹시 본 이제 이 사진, 흑백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아주 이제 COP26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협의를 이제 모든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어떤 합의 이행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였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벤트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대응으로서 전 세계가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산불도 있겠고 가뭄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이상 기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현 시대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전 국가의 이제 어떤 협의체 그리고 이들의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제 협의를 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이제 저희가 알아가야겠죠. 그렇게 이제 원인을 알아가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현 시대가. 기존에 이제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있었고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제 2차 산업혁명 이제 저희가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현재는 이제 더 고도로 발달된 이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지능화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차 산업혁명부터 한 4차 산업혁명까지 현재까지 인류는 한 260년 동안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산업의 발전은 오늘날의 인간의 이제 편의를 증진을 시켰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켜 이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에 없었던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풀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그래서 본 이제 그래프는요, 인류의 인구의 증가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예전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프로스펙트를 이제 보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한 1950년대 이때는 한 20억 명 정도 조금 넘은 인간의 이제 인구가 있었다고 하면요. 현재 이제 2020년 정도 되겠죠? 예. 약 한 80억 명 정도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은, 여기 보시면 한 2100년 되면은 예, 160억 명, 거의 지금의 두 배죠. 이 정도의 인구수가까지 증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전 세계가 이제 인구 정책을 이제 잘 하게 되면 이제 미들레인지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구의 증가를 좀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그에 맞는 식량의 소비의 증가 이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보신 바와 같이 본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건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과거와 이제 미래의 이제 우리의 식량의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30년 앞으로 이제 한 8년 뒤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현재보다 한 35%의 이제 식량 소비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량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구는 한정이 되어 있는 이제 유한한 자원의 이제 어떤 행성인데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더 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식량 소비가 더 증가된다?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당연합니다. 식량만 소비 증가가 되냐? 아니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도 증가가 됩니다. 본 그래프는요, 1990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2040년도까지의 전 이제 지구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각각의 소스가 어떻게 증가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기름 기반 그리고 내추럴 가스 기반 이런 그리고 석탄 기반의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이제 더 증가가 하게 될 건데요. 여전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기름이나 어떤 가스, 이런 석탄, 이런 이제 광물 자원 또 밑에 또 이제 원래 있던 이런 기존의 에너지 자원은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제 매년 이런 세계 에너지 소비량도 이제 급증하게 돼서요. 2040년 정도가 되면 2015년 대비 약 28%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가치는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 앞으로 에너지 소비 많이 되는 국가, 왜죠? 대부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도 증가를 하게 될 국가들입니다. 또는 이제 BOECD 국가들, 대부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 전체 에너지 증가량의 약 60%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또 다시 이제 식량 소비도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대기 환경, 물 환경, 토양 환경 또한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환경 오염들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악영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 환경 오염 중에서도 이제 앞에 제가 단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기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 이슈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대기 오염이 대체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는지, 그거에 따른 이제 규모에 따른 대기 오염 분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 오염은요, 크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실내 대기 오염, 이제 마이크로,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 재료 또는 방사성 물질 또는 환기 시스템, 뭐 이런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실내 공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입니다. 실외는 이제 메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활동 또는 바깥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자동차들에서 나오는 이제 매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오염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실외 대기 오염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입니다. 이제 글로벌 대기 오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 지구적인 이제 대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존층 파괴나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대기 오염을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실외 대기 오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런 글로벌 대기 오염에서 주요 오염 이제 원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야 될 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이제 대기 오염원입니다. 예를 들면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메탄 자체가 공기 중에 이제 OH 라디칼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강력한 이제 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CH3 라디칼 장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또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우리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즉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제 매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또는 이제 저희가 폐기물 처리 시 예를 들면 이제 소각이 되겠죠. 이제 소각 처리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또 이런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산화탄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제 유해 물질 제4조에 총 한 35가지 정도의 물질을 저희가 이제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염소, 이제 뭐 성면, 페롤, 뭐 저희가 이미 다 익히 들었던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오염 물질이라고 이제 딱 이제 감이 오는 그런 이제 아주 유해한 물질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기 쪽에서도 유해 대기 오염 물질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낙스, 즉 이제 질소 산화물입니다. 질소 산화물도 아까 말씀드린 CO와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이 가능한 아주 원래 있는 대기상에 있는 그런 이제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양이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토양이 픽스됐다고 그러는데 픽스된 이제 질소가 이제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N2O로 대기로 방출되는 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질소 산화물입니다. 대기 중에 이제 대기의 성층권에서 N2O가 이제 오존에서 빠져나오면 또 이제 싱글 옥시즌이라고 합니다. 싱글 옥시즌과 반응해서 이제 NO도 만들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이제 반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즉 결국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질소 산화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반응은 어떻게 되냐? 높은 열과 압력 하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NO 가스를 만든다. 높은 열과 이제 압력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자연상에는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용암지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버리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NO가스가 나온다. 또 이런 NO가스 자체는 또 공기 중에 이제 오존과 또는 싱글 옥시즌과 반응을 해서 또 N2O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질소 산화물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결국 이게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또 이런 공기 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공기 중에 물과 만나서 이렇게 질산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오존을 또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와 많이 연관이 된 그리고 이미 학생들이 익히 많이 들은 주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이산화탄소는 대체 어떠한 놈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음 토픽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